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잘 버틴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었지만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리는 것은 급매물만 간간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할 만한 여러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서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지금 몇 차례 더 올릴 거라고 예고하고 있죠. 이런 여러 안 좋은 여건들이 부동산 시장을 상당 기간 짓누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년 연속 OECD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지난 1일 OECD 발표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 성장률이 2.9%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낮은 2.6%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1년 재작년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5.6%였는데 우리나라는 4.1%였습니다. 이렇게 2년 연속 우리나라 성장률이 OECD 평균을 밑돈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되는 기사죠. 지금 수출도 계속 안 좋죠. 특별히 반도체 수출, 디램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 가격이 42.5% 급감했습니다.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 수지도 안 좋아서 작년 3월부터 12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다행히도 1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6.6% 감소한 데 비해서 지난달 2월 수출액은 전년도 동월 대비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감소폭이 지금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이제 감소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겠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하락이 있으면 상승할 때도 있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파란색 선이 독일인데 독일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하강 중입니다만 그 기울기가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국 독일의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섰으니까 한국도 곧 돌아설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크게 올랐습니다. 다우존스가 1.17%, S&P 500이 1.6%,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2%가량 상승했습니다. 2월 들어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3월 첫 주 목요일과 금요일 연속 상승하자 낙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펀드스트라스의 톰리는 시장이 3월과 4월에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을 약간 냉각시킬 만한 그런 실물 데이터가 나온다면 증시는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상을 내놨습니다. 코스피 주가 지난주에 0.43% 하락했습니다. 1월 초부터 2480에서 2420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박스권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서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를 마쳤죠. 연초부터 보면 현재 9.27% 상승한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 주가지수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6.8% 오른 상태입니다. S&P 500 지난주에 1.33% 올랐고요. 특별히 주 후반에 많이 반등했죠. 올 초부터 약 5.8%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나스닥도 지난 주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대략 1.5%가량 올랐고요. 연초부터 보면 12.5%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차트입니다. 저희가 체크하는 여러 나라의 지수 중에서 제일 강했습니다. 지난주에 2.46% 올랐고요. 연초부터 11.38% 상승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유럽의 경제가 지금 빨리 회복되고 있죠. 비트코인 지난 5일간 대략 5%가량 하락했습니다. 앞선 주에도 떨어졌는데 지난주에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가장 큰 거래은행 실버게이트 캐피털의 뱅크런 대규모 인출 사태 우려로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실버게이트 캐피털이
규제 당국에 연례 사업 보고서를 기간 내에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함에 따라서 투자가로부터 또는 예금을 맡겨놓은 예금주로부터 재정 상황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덩달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 일간 차트입니다. 연초부터 보면 약 1%가량 하락한 상태고요.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 플러스에서 탈퇴한다는 설이 나오면서 그러면 가격 조절이나 수급 조절이 원활치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레이트는 탈퇴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금 가격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대략 온스당 1800불 수준에서 1850불 대까지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현재 대략 2%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미국 2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6개월 차트인데요. 앞선 주에 이어서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약간 보름새가 꺾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년물과 같이 지난 금요일 날 약간 꺾였죠. 미국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2월 들어서 다시 강해지더니 지난주 중반부터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의 경제 이야기, 이번에는 의외로 잘 버틴 시장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 1일 날 중국 2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가 발표되었습니다. 52.6이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은 50.5였습니다. 52.6은 1월 대비해서 2.5포인트나 오른 것입니다. 이 52.6이라는 수치는 2012년 4월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즉 중국의 제조업이 지금 활기를 띈다는 뜻이고요. 코로나 봉쇄 해제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되었습니다. 47.7이 나왔는데요. 1월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또 2월 서비스업 PMI도 발표되었습니다. 55.1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1월에 55.2와 비슷해서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렇고 미국 경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50이 중립이고 50보다 높으면 플러스,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하강한다는 뜻이죠. 앞서 언급드린 대로 한국의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서 2월로 들면서 감소 속도가 점차 진정되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이 지금 최악인데요. D램 가격이 회복하면 우리나라 이 무역 수지도 좋아질 것입니다. OECD 경제 선행지수 대표적인 수출국인 독일과 한국을 앞에서 도표로 비교해 드렸습니다. 독일은 이미 이 수치가 바닥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독일의 버금가는 수출국인 한국도 경제 선행지수가 곧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좋아지겠죠. 지난주 3일날 유로존 1월 생산자 물가 PPI가 발표되었습니다. 1년 전보다 15% 상승한 수치였는데요. 그러나 시장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였습니다. 1월에는 이 수치가 24.6%였기 때문에 15%는 그것보다는 굉장히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유로존 1월 생산자 물가지수 15%로 나온 것을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물가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난 주말에 오랜 하락 끝에 상승으로 마감했죠. 200일 이동평균선인 3,940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3주 동안 계속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그 주간 하락세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증시가 의외로 잘 버텼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자기에게 주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답변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박해받을 때 오히려 교세가 더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할 때,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약한 듯 보이는 시장이 지난 한 주 그럭저럭 잘 버텨주었습니다. 이번 한 주 약할 때 내가 강하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거룩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